문 좀 열어줘. 여기서 나 얼어 죽겠어? 윤정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냉동 창고 안에서 울려 퍼졌다. 주름진 손은 차가운 철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렸고 갈라진 손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돌아온 건 철컥하고 채워지는 자물쇠의 소리뿐.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온 냉소적인 웃음.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지금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믿었던 며느리의 무자비한 말. 더 가슴을 얼어붙게 한 건 늘 할머니 품에 안기던 손녀 지우의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영하 25도의 바람보다 차가웠다. CTA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고향의 작은 마을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항구의 아침은 언제나 짭조름한 바닷내음과 갈매기 소리, 그리고 일찍부터 분주한 시장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하다. 그 한쪽 구석 오래된 횟집 앞에서 이른을 훌쩍 넘긴 윤정이 할머니가 느릿느릿 셔터를 올렸다. 젊은 시절 자갈치 시장에서 인정 많고 성실한 상인으로 이름났던 그녀는 이제 힘이 붙여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섬이라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의 의지에 살고 있었다. 비좁고 눅눅한 가게 안 소금기의 벽은 벌써 얼룩졌지만 할머니는 새벽마다 여전히 바닥을 닦고 문어를 삶을 물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 그녀의 지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덮어주는 건 손녀 지우의 맑은 목소리였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학교 갈래요? 흐릿해진 눈빛 속에서도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뒤편 주방에 서 있는 며느리 서미라의 눈빛은 날선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가게 안의 공기는 한편으로 평온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길함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횟집 아침은 점점 더 분주해졌다. 항구에서 금을 끌어올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고무장갑을 낀 아주머니들이 생선을 고르며 물바가지를 쏟아내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파도처럼 밀려왔다. 작은 주방 한켠 며느리 섬이라는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번쩍이는 칼끝이 넌 불빛에 반사되며 날카롭게 빛났고 39의 얼굴에는 지친 세월이 일찍이 내려앉은 듯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겉보기엔 누구나 부지런한 며느리라 칭찬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빛은 서늘하고 알 수 없는 냉담함이 감돌았다. 그때 윤정이 할머니가 미역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주방에 들어왔다. 미라야, 이걸로 국 끓이면 좋을 것 같은데.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미라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끝은 부드러웠으나 시선은 차갑게 돌아섰다.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실감했다. 평생을 지켜온 주방이었지만 이제는 문턱조차 쉽게 넘을 수 없었다. 바깥에서는 아들 도연이 땀에 젖은 얼굴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경매값이 형편없어. 지친 목소리에 미라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그러게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스쳐간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구석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게가 북적였고 며느리의 얼굴에도 웃음이 있었다. 그러나 빚더미가 쌓인 지금 남은 건 냉랭한 거리감뿐이었다. 바깥 마당에서는 손녀 지우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뛰노는 아이의 목소리는 잠시나마
할머니의 가슴을 덮였지만 다시 주방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집안에는 점점 더 커져가는 틈새가 있었고 그 냉기는 횟집 뒤편의 냉동 창고보다 더 서늘했다. 그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횟집 안에는 눅눅한 바닷내음이 감돌았다. 팔리지 못한 생선들은 얼음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눈은 이미 흐려졌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생선 상자를 하나하나 들어 옆 시장으로 나가 팔아보려 했다. 얇은 비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땀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은 지쳐 보였다.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 그는 허공에 중얼거리며 손에 쥔 몇 장의 푼돈을 세었다. 겨우 얼음값과 전기세 정도에 불과했다. 가게 안에서 윤정이 할머니는 낡은 식탁보를 기워붙이고 있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가게는 동네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힘없는 손은 바늘과 실을 쥘 수밖에 없었다. 주방에서 섬이라는 그릇을 씻으며 얼굴이 어두워졌다. 차가운 물방울이 튀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다. 이래 가지고 우리 언제 빚 갚아요? 날카로운 말은 칼날처럼 남편의 등을 파고들었다. 도현은 대꾸하지 않았다.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에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할머니는 모든 대화를 들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로 자신이 짐이 된 걸까? 가슴은 무겁게 조여왔지만 아들의 어깨에 더 이상 짐을 얹고 싶지 않았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굵어지고 바닷바람이 휘몰아쳤다. 불길한 기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듯했다. 한쪽 구석에서 손녀 지우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번졌다. 윤정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녀를 바라봤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버텨야 해.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빗줄기는 멎었지만 윤정희 할머니의 가슴은 여전히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현과 서미라의 언쟁을 애써 외면한 채 할머니는 조용히 손녀 지우의 방으로 향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 따스하게 번져 집안의 냉기를 잠시 몰아냈다. 할머니,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품에 안겼다. 작은 팔에서 전해지는 포근한 온기에 할머니의 눈가가 금세 젖어 들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선생님이 제가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했어요. 지우는 들뜬 목소리로 하늘빛 바다와 뛰노는 물고기, 그리고 환히 웃고 있는 흰머리 할머니를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이거 할머니예요. 윤정희는 그림을 보며 목이 메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자신은 여전히 따뜻하고 소중한 존재였다. 지우야, 네가 있어서 할머니는 참 행복하다. 떨리는 목소리에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할머니는 언제나 제 편이에요. 저도 할머니 편이에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접시 부딪히는 소리. 서미라의 깊은 한숨이 이어졌지만 작은 방 안은 별개의 세상 같았다. 두 사람만의 조용한 안식처. 할머니는 소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버틸 힘조차 잃었을 거야. 가게 빛도 차가운 며느리의 눈빛도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가슴이 따스하게 덮였다. 지우의 품 안에서 그녀는 내일을 버틸 힘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횟집은 평소처럼 일찍 문을 열었다. 항구에서는 생선을 실은 트럭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분주하게 들려왔지만 가게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윤정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서미라가 식탁 위에 두고 간 전화였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벨소리가 멈추지 않자 결국 전화를 들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 주 안에는 처리해야 합니다. 준비 다 됐죠? 순간 몸이 굳어버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현관에서 서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어머니, 제 전화 왜 받으세요? 놀란 할머니가 서둘러 전화를 내려놓자 미라는 잽싸게 집어들고는 부엌 구석으로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방금은 시어머니가 받으셔서요.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라는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로 치부한다는 사실이 더 큰 불안을 안겼다. 도대체 무슨 준비? 무슨 일을 처리한다는 거지? 할머니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가슴은 쿵쾅거렸다. 아들 도연은 여전히 손님을 맞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 숙여 일만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할머니는 창가에 홀로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낮에 들었던 그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 주 안에는 처리해야 합니다. 무언가 분명히 꾸며지고 있었고 그것은 자신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전화 사건 이후 윤정이 할머니의 마음은 한시도 편치 않았다. 며느리 서미라의 말 한마디, 눈길 하나조차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아들 도현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미라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의심하고 혼잣말 하시고. 도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전화 속 섬뜩한 목소리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에 입술이 굳어졌다. 결국 할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아들과 자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음을. 서미라가 교묘하게 쌓아 올린 벽이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듣고 말았다. 여보, 어머니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모셔가야 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치매면 어쩌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히 집안에서 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몰리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 파도는 쉴 새 없이 몰아쳤고 마음속에는 더 거센 폭풍이 일었다. 만약 아들마저 나를 의심한다면 나는 어디에 의지할 수 있을까? 오직 손녀 지우의 해맑은 웃음만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흔들리면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그래야 진실을 지킬 수 있어. 다음 날 저녁, 작은 주방에서의 식사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식탁 위에는 간장에 절인 생선, 오래된 김치, 그리고 묽은 국이 전부였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정적을 깨뜨렸다. 그때 서미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요즘 식사 맛있으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어머니만 편히 드시는 것 같네요. 겉으로는 평범한 말투였지만 속뜻은 날카로웠다. 도연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그런 말은 좀... 그러자 미라는 곧바로 끊어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빚도 많고 어머니까지 모시려니 벅차잖아요. 윤정이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국 한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입안에 맴도는 맛은 국물의 짠맛이 아니라 눈물의 짠맛이었다. 식탁 위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며느리의 독한 말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다. 식탁 끝에 앉아있던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저랑 같이 먹을 때 항상 맛있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천진한 말은 잠시나마 따뜻한 불빛 같았지만 미라는 곧바로 딸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밥이나 먹어.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윤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이제 나는 이 집 식탁에서도 조금씩 밀려나고 있구나. 어느 늦은 오후 횟집 뒷정리를 마치고 윤정희 할머니는 대야 몇 개를 헹구고 있었다. 석양빛이 붉게 비쳐 깊게 팬 주름살을 선명히 드러냈다. 그때 부엌 선반 위에 두고 간 서미라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다. 무심히 넘기려다 화면에 뜬 문구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험료 납부 확인, 금액 5에 100,000원. 보험, 누가, 왜 이렇게 큰 돈을? 집안은 늘 빠듯해 쌀값조차 아껴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돈을 내고 있는 걸까? 궁금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할머니는 미라가 자주 쓰던 가계부를 몰래 펼쳤다. 장 보던 내역들 사이에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보험, 특약, 수익자. 순간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수익자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던 할머니는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설마 며느리가 나를 피보험자로 몰래 가입시켜두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건 아닐까? 할머니는 서둘러 가계부와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이윽고 서미라가 들어오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아직도 정리 중이세요? 손만 더 고생하시겠네. 윤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제 의심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분명히 무언가 증거가 있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졌다. 경계와 두려움이 겹겹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횟집 문을 닫은 뒤 윤정희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 도현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가계부에서 본 보험과 수익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미라가 장보러 나간 틈을 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아, 어머니가 이상한 걸 봤다. 가계부에 보험, 수익자. 그런 게 적혀 있더구나. 혹시 나 모르게 무슨 일 하는 건 아니니? 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미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번뜩였다. 여보, 어머니 또 이상한 말씀하신 거죠? 미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요즘 착각을 자주 하세요. 가계부에 있는 건 제 개인 보험이에요. 어머니랑은 상관없어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내 이름이랑 수익자까지. 할머니가 급히 반박했지만 미라는 곧장 말을 끊었다. 어머니, 기억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없는 전화를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혹시 너무 피곤해서 헷갈리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평생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이제 아내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도연아, 제발 엄마를 믿어줘. 난 거짓말 안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아들의 무거운 한숨뿐이었다. 그 순간 서미라의 입계는 얄밉게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윤정이는 차갑게 식어버린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한 고립감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며느리와의 싸움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다. 며칠 뒤 모든 게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서미라가 또 다른 덫을 준비했다. 그날 아침 횟집 문을 열기도 전에 미라는 다급한 표정으로 남편과 딸 지우를 불러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새벽에 어머니가 나가셔서 냉동고 문을 다 열어두셨어요. 생선이 다 상했잖아요. 깜짝 놀란 도연은 곧장 달려갔다. 실제로 냉동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김이 자욱했다. 바닥에는 해동된 생선 상자가 흩어져 물이 흥건히 번지고 있었다. 윤정이 할머니는 멍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무슨 말이니? 내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미라는 곧장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저랑 지우가 직접 봤어요. 아까 열쇠도 어머니가 들고 계셨잖아요. 지우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오히려 증거처럼 보였다. 도연의 시선은 점점 흔들렸다. 어머니, 정말 새벽에 혼자 나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의 목구멍은 바짝 말라붙었다. 사실을 소리치고 싶었지만 눈앞의 정황은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열쇠, 열린 문, 상한 생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진 증거였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제발 믿어줘. 목소리는 떨리고 힘이 없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도현의 무거운 한숨뿐이었다. 미라는 이마를 짚으며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다. 여보, 이젠 정말 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사고까지 내시는데. 거실 공기는 숨 막히게 무거워졌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윤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한 절망 속에서 그녀는 또 한 걸음 더 고립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냉동고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윤정희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치매 노인 취급을 받았다. 섬이라는 시시각각 할머니의 행동을 지적하며 도연 앞에서 교묘히 부풀렸다. 그러던 어느 아침 할머니가 가게 앞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옆집에 사는 초의 아주머니였다. 새벽마다 장에 나가던 그녀는 문제의 그날 직접 목격한 것이 있었다. 그날 새벽에 봤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분이 냉동고 문을 여는 걸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요동쳤다. 오랜 고립 끝에 처음으로 들은 확실한 증언. 자신이 헷갈린 게 아니었다. 누군가 함께 진실을 본 것이다. 정말 그렇게 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희망이 묻어났다. 네, 절대 착각이 아니에요. 며느리분이 문을 열고 주위를 살피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윤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두려움도 몰려왔다. 만약 이 사실을 미라가 알게 되면 최 아주머니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할머니, 지금은 조심하세요. 괜히 제가 나섰다가 저도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이웃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차갑게 닫혀있던 마음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직 나를 믿어주는 눈이 있다. 그날 밤 윤정희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최 아주머니의 증언을 말해야 할까? 마음속 갈등이 깊어졌다. 혹시 말해도
아들이 믿지 않고 또 거짓말이라 여기면 어쩌지? 도연이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연아, 오늘 최 아주머니를 만났어. 그분이 그날 새벽에 본 걸 말씀해 주셨단다. 도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걸 봤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창고 문을 여는 걸 직접 보셨대. 내가 아니라 네 아내라고.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도연은 놀란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미라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또 그러시네요. 이번엔 이웃분까지 끌어들이시다니. 목소리는 안쓰러운 듯 했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어머니, 제발 남까지 속이지 마세요. 지우 앞에서까지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놀던 지우가 당황스레 고개를 들었다. 그 한마디는 윤정희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가족을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내를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차라리 병원 검진을 받아보세요. 혹시 기억이 흐려지신 건 아닌지 확인도 하고요.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어렵게 얻은 증언마저 허상으로 취급된 것이다. 그날 밤 윤정희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짐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 어느 날 점심 횟집이 한산해지자 윤정희 할머니는 뒷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종이 상자를 꺼내는 순간 몇 장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무심코 집어든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멎을 듯 뛰었다. 생명보험 계약서, 피보험자, 윤정희, 수익자, 서미라.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두려워하던 그대로였다. 보험의 수익자가 바로 며느리 서미라였다. 뒷장에는 보상금 내역이 적혀 있었다. 보험금 5억 원. 손끝이 얼어붙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순간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급히 서류를 품에 넣었다. 곧 문이 열리며 서미라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꼭 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정리 좀 했어. 별거 아니야.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미라는 방안을 빠르게 훑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뭔가를 눈치챈 듯한 눈빛이었다. 윤정희는 가슴에 품은 서류를 두 팔로 감싸 쥐었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다시 서류를 펼쳐본 할머니는 확신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다. 더 이상 헷갈림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그녀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걸. 보험 서류를 발견한 그날 밤 윤정희 할머니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들키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류를 숨길 장소를 찾았다. 떠오른 곳은 집안 제사상 아래 낡은 나무 서랍이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천 주머니에 넣어 깊숙이 감췄다. 그러나 막 덮개를 닫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지금 뭐 숨기신 거예요? 서미라였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놀람을 감추며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래된 사진 좀 정리했을 뿐이야. 섬이라는 느릿하게 다가오며 피식 웃었다. 요즘 어머니가 뭔가 감추시는 것 같네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그날 이후 섬이라는 그림자처럼 할머니를 따라다녔다. 시장에도 같이 가고 집안일도 하나하나 간섭했다. 밤이 되면 차를 핑계로 방에 들어와 눈치를 살폈다. 그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숨을 조여왔다. 늦은 밤 혼자 앉아있던 윤정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조심해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야 해. 두려움과 결의가 한데 얽힌 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증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고 반드시 세상에 밝혀내겠다.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산해지자 지우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직 어린아이는 집안에 감도는 음습한 기류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지우가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거실 의자 밑에서 주웠다는 것이었다. 윤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종이를 펼친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미라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다. 보험 5억, 반드시 성공. 알리바이, 가게 도연 모르게. 냉동고 실패. 다른 방법 필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미 숨겨둔 보험 서류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였다. 지우야, 이건 그냥 쓸모없는 종이란다. 할머니가 버릴게.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를 품에 넣었다. 그러자 지우가 천진하게 말했다. 근데 엄마 글씨랑 똑같아요. 그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아이조차 알아볼 만큼 명백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할머니는 소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지우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특히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정희는 그 쪽지를 제사상 아래 은밀히 숨겨둔 서류와 함께 감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언젠가 이 증거들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그날 이후 윤정희 할머니는 늘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서미라의 의심은 이제 딸 지우에게 향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미라는 갑자기 물었다. 지우야, 오늘 할머니 방에 있었지? 순간 할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 심장이 요동쳤다. 네? 아니에요. 잠깐 놀러 갔을 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길은 본능적으로 할머니를 향했다. 그 짧은 시선을 서미라가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웃었다. 그렇구나. 근데 왜 자꾸 엄마 몰래 비밀이 있는 것 같지? 식탁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도현은 농담쯤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윤정희는 직감했다. 이건 위험한 전조였다. 그날 밤 섬이라는 아이를 방에 데려가 은근히 캐물었다. 지우야, 엄마는 네가 할머니랑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싶어. 솔직히 말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놀았어. 그러나 서미라의 눈빛은 여전히 냉혹했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다. 거짓말하면 엄마 화낼 거야. 다시 물을게. 할머니가 뭘 주셨어? 옆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윤정희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무고한 소녀가 이제 위험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안 돼. 지우까지 위험하게 둘 순 없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날 밤 윤정희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있지 않았다.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손녀가 눈물로 엄마의 신문을 견디는 모습을 본 그날 밤, 윤정이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반드시 방역해야 한다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허리가 아프다 핑계를 대고 가게 일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뒤쪽 오래된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알던 복사집 노인이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며 보험 서류와 메모를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좀 복사해 주세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사기의 윙윙 소리가 울릴 때마다 윤정희의 심장은 떨렸지만 동시에 희망이 스며들었다. 복사본을 옷 속 깊이 감춘 채 돌아오면서 그녀는 다짐했다. 들키면 위험하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아. 저녁 식사 자리. 겉으론 평온했지만 서미라의 시선은 날카롭게 윤정희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 생각했다. 동맹이 필요하다. 그녀가 떠올린 이는 바로 먼 친척인 박노인이었다. 과거 남편과 함께 가게를 일궜던 의리 깊은 사람이었고 서미라 편에 설 이유가 없는 인물이었다. 밤이 되자 윤정희는 절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몰래 박노인의 집을 찾았다. 눈가엔 세월의 주름이 깊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직했다. 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보험, 사고, 그리고 며느리가 날 해치려 했다는 증거까지 있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두려워 마시오. 내가 함께하리다. 증거만 지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오. 그 순간 윤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랜 외로움 끝에 드디어 든든한 편이 생긴 것이다. 이제 그녀의 방역은 시작되고 있었다. 박노인을 만난 그날 밤 이후 윤정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버텨온 세월 끝에 마침내 기댈 어깨가 생긴 것이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정희, 진실을 드러내려면 증거만으론 부족하오. 사람들의 눈과 귀가 필요하오. 즉,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 했다. 그래야 서미라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설득력이 사라질 것이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의논했다. 결국 두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추가 증인 확보. 박노인은 예전에 횟집에서 일하다 서미라와 크게 다투고 나간 직원 영희를 떠올렸다. 혹시 그녀가 뭔가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공개할 시기. 박노인은 고인의 제삿날을 제안했다. 남편의 제사의 친척들이 모두 모이니 그 자리에서 폭로하면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터였다. 윤정희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래, 그게 유일한 기회다. 모두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엄습했다. 만약 서미라가 눈치채고 선수를 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거야.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품속의 증거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당하지 않아.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잃었던 강인한 불꽃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윤정희는 새벽 시장에 해산물을 사러 간다 핑계를 댔다. 그러나 발걸음은 곧장 시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 끝 예전 횟집 직원 영희가 사는 허름한 하숙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피곤하고 경계심 가득한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 할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윤정희는 주위를 살피며 낮게 속삭였다. 영희야, 부탁이 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비좁은 방 안에서 윤정이는 지금껏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비밀 보험, 죽을 뻔한 순간들, 그리고 제삿날에 진실을 밝히려는 계획까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네가 본 것, 들은 것, 그게 날 살릴 수 있다. 영희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깊은 한숨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 들은 게 있어요. 사모님이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하면서 이제 곧 끝나라고 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일을 그만둔 거예요. 윤정이의 손이 떨렸다.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간절히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부탁이다. 제삿날에 증언해 줄 수 있니?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영희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용기 내 볼게요. 그 순간 복도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울렸다. 창틈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윤정이의 눈이 커졌다. 서미라였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모든 대화가 이미 들켰을지도 모른다. 윤정이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말했다. 이제 시간이 없어. 우리 더 조심해야 한다. 윤정이와 영희가 손잡은 것을 눈치챈 서미라는 즉시 방역을 준비했다. 제삿날에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질 터. 그녀는 먼저 시어머니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날 저녁 섬이라는 식탁에서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여보, 요즘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혼잣말도 자주 하시고 누가 자기를 해친다고. 도현은 놀란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누가 그런 짓을... 윤정이가 변명하려는 순간 섬이라는 한 발 앞서며 덧붙였다. 저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치매 초기라면 어쩌죠? 그 말은 칼처럼 윤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아들과 손녀 앞에서 그녀는 순식간에 망상에 사로잡힌 노인으로 만들어졌다. 다음 날 섬이라는 손님들 앞에서도 일부러 소동을 일으켰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계산을 자꾸 틀리셔서. 손님들의 눈빛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고 곧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저 할머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한가 봐. 윤정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삼켰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조여오는 듯 답답했다. 그날 밤 그녀는 증거 뭉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 정신은 또렷하다. 반드시 진실을 보여주리라. 코너로 몰릴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반전의 불씨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계속된 모함에 윤정희는 거의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릴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어느 밤 가게를 마감하고 부엌을 정리하던 중 창고에서 서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걱정 마. 이제 곧 어머니 명성은 끝장이야. 사람들은 이미 다 치매라고 믿고 있어. 윤정희는 온몸이 굳었다. 바로 이것이 필요했던 증거였다. 하지만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때 주머니 속 오래된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녹음 버튼을 눌렀다. 제삿날 전에 확실히 어머니를 무너뜨려야 해. 그래야 아무도 말을 믿지 않지. 서미라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승리의 예감이 차올랐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윤정희는 파일을 저장하고 급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 및 나무 상자에 숨겨두었다. 손이 떨리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잡았다. 이걸로 널 막을 수 있어.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인 제삿날, 녹음 파일을 틀어놓는 장면만이 반복되었다. 모욕으로 쓰러질 뻔했지만 그것이 곧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윤정희의 방역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제삿날을 하루 앞둔 밤,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정희는 침대 밑 나무 상자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 속에는 보험 서류와 녹음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서미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역시나 한밤중에 방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방문이 열리자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서미라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훑으며 서랍을 열고 책상을 뒤졌다. 윤정희는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지만 손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서미라는 결국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손을 침대 밑으로 뻗으려 했다. 윤정희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나무 상자를 발견하면 모든 게 끝이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갑자기 지유의 책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서미라는 흠칫 놀라 손을 거두며 중얼거렸다. 괜히 긴장했네.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녀는 급히 방을 나갔다. 방 안은 뒤죽박죽이었지만 나무 상자는 무사했다. 윤정희는 눈을 뜨며 손을 뻗어 상자를 확인했다.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눈물이 흐르며 속삭였다.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내일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녀는 알았다. 마지막 싸움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제삿날. 집안에는 향 냄새와 제사 음식의 냄새가 가득했다. 도연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윤정희의 가슴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연한 회색 한복을 입고 흰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을 정리했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강했다. 마음속 깊이 침대 및 상자에 숨겨둔 증거가 함께 숨 쉬는 듯했다. 반면 섬이라는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친척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내왔다. 틈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혹시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양해 부탁드려요. 그 말은 은근히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친척의 시선이 윤정희를 스치며 애매한 연민과 곤혹이 섞여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섬이라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요. 다들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나 윤정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흥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방 안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 서미라가 쌓아온 거짓의 성벽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윤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힘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듯 무거워졌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윤정희에게 쏠렸다. 그녀는 가슴이 요동쳤지만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제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미라는 서둘러 끼어들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다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러나 윤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곧장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순간 고요한 방 안에 서미라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걱정 마. 이제 곧 어머니 명성은 끝장이야. 사람들이 이미 다 치매라고 믿고 있어. 마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친척들의 젓가락이 탁자 위로 떨어지며 방 안이 얼어붙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윤정희는 목소리를 떨며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바로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증거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섬이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건 조작이에요. 제 목소리를 누가 흉내낸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친척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한 어른이 날카롭게 물었다. 미라야, 이게 내 목소리 아니냐? 또 다른 사람이 차갑게 말했다. 그동안 어머니 욕하던 게 다 거짓이었군. 방 안은 순식간에 재판장이 되었다. 섬이라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그러나 윤정희는 고개를 높이 들고 단호히 말했다.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려 한 거다.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다. 방 안의 공기는 터질 듯 흔들렸고 윤정희의 눈빛에는 승리의 빛이 번뜩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진정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가 재판을 방불케 하는 순간을 목격한 듯 침묵했다. 잠시 후 도연의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집안 문제로 덮을 수 없다. 경찰에 맡겨야 한다. 그 말은 최종 선언과 같았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따뜻했다. 늦었어도 괜찮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반면 섬이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빚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한 친척이 냉정히 말했다. 사람 목숨을 돈과 바꾸려 한자에게 변명은 소용없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차가운 수갑이 서미라의 손목을 감쌌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절규했지만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우는 할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물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신 거죠? 윤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지우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짐이 사라지는 듯했다. 진실이 밝혀졌고 명예도 회복되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윤정희는 알았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쉽진 않겠지만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조차 배신당할 때 인간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진실은 결국 모든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돈과 명예가 사람의 눈을 가리는 세상에서 이 이야기는 정직과 가족의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멸시와 음모, 고립 속에서도 윤정희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진실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인생의 부당함 앞에서 흔들리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끝내는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이 교훈은 상처받은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의 힘과 가족의 소중함에 공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과 따뜻함,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